고등학교 1학년 2019년 3월 학평 때 나왔던 기술 지문이죠. 일단 읽어볼게요. 지문은 좀 어렵지만은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문제 4개에다가 응용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한 지문 나왔을 때는 처음에 풀 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복습할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문 이제 좀 이따가 지문 읽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쭉 다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문제 풀 때는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 다 읽고 나서 문제 풀어봤자 어차피 다시 와야 되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복습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독해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읽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정보 가지고도 충분히 풀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해주세요.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푸는 방법, 읽고 이제 이해했다. 이거 푸는 근거, 문제 근거 이거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항상 더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제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대요. 이거는 GPS로 인해서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은 GPS는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려는 바가 1문단에 일단 다 나와 있죠. 자, 봅시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쭉 훑을게요. GPS는 크게 GPS 위성이랑 수신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GPS가 그런데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이를 위해서는 삼변 측량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삼변 측량법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삼변 측량법이라는 게 이거랑 똑같은 그게 있어요. 기출에서 이거 똑같은 게 지금 2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간에 그리고 어,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 겁니다. 보시면은 1번 GP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2번 GPS 위성, GPS 수신기, 그리고 상대성 이론, 4. 삼변 측량법.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크게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GPS 위성이랑 수신기가 뭐야? 위에 떠 있는 게 위성이고 수신기는 뭐야?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이죠. 현재 지구를 도는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한다. 뭐 요런 거는 당연히 뭐 GPS 위성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고 GPS 위성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이런 선지가 하나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별로 어려울 게 없네요. 여기는 수신기가 위성에서 신호를 받고 근데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간이 있을 거고 수신기가 신호를 받은 시간이 있을 거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 신호를 받는 건 아니고 신호가 지금 우주에
떠돌고 있는데 걔들이 내 핸드폰까지 신호를 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까지 생각을 한다 이거죠.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호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왜냐하면 신호는 항상 똑같은 속도로 갈 테니까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을 해요. 빛이래요. 신호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R, 이 거리는 시간의 빛의 속력을 곱해준 녀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또 고려해야 된대요. 뭐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거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꼭 봐보세요. 시간은 주말 같은 때 이용해가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야. 여기서 그냥 그렇다고 알아야 돼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고등학교 때 간단하게나마 과학 시간 때 배운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배운 학생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나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해하고 내 기본적인 상식 정도에 기반해서만 이 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어찌됐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니까 뭐예요? 위성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겠죠. 그쵸?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성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7.2 마이크로초만큼. 근데 마이크로초가 아주 미세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산을 해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또한 위성은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대요. 그래서 이 위성은 빠르게 움직여서 느리게 시간이 흐르긴 하는데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도 하는 거야.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이 움직이는 속도 측면에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데, 중력 측면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거죠. 그 결과 그냥 45.8에서 7.2를 빼준 만큼 빠르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두 개를 뺀 결과가 38.6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느려지는 것보다 빨라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을 한 거죠.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11km의 오차를 발생시킨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 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서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같은 기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위성하고 이 지구하고 다른 환경이니까 그거를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늘에 달려있는 위성은 점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니까 지구의 기준과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GPS 위성 자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하루에 38.6 마이크로 초만큼 빨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지구 지표면에 비해서. 그러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거일 가능성이 점점 내려가겠죠. 점점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절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지금 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된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변 측량법을 알아야 되는데, 딱 봐도 3개 가지고 뭔가 장난질하는 것 같죠? 3변 측량법은 A, B, C 각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P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내가 봤던 지문은 전부 다 3변 측량법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읽어볼게요. 자, 가령 그림과 같이, 이거 좀 확대할까, 그림을? 그림과 같이 평면상에 A, 여기가 0, 0래요. 0, 0.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고, B에서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고, C에서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긴 3이네요. 요렇게 떨어진 지점에 P라는 점이 있대요. 평면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연결하면은 동그라미가 되죠. 여기에서 4만큼 떨어진 지점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원이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A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5인1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C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B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죠. 얘네를 그리면은 얘네가 교차하는 지점에 P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어디냐? 4, 3이라는 좌표래요. 이때 세 개의 점 A, B, C를 얘도 위성, 얘도 위성, 얘도 위성으로 보고, 이 P를 수신기로 보자 이거야. 여러 개의 위성에서 수신을 한다 이거지, 정보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신기는 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틀었을 때 내 위치를 찍었을 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 평면, 이게 아니라 3차원 입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린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요걸 3차원으로 동그라미, 이 원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9가 되겠죠. 그 결과 3개의 GPS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9가 겹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2군데가 된다는데, 이 점이
겹치는 점이 아마 9를 겹치게 만들어 보면은 두 개가 겹친다는 것이 뭐 어디에 나오든지 할 거예요. 9는 입체니까 뭐 겹친다 뭐 이런 식 겹치는 곳이 두 군데다 이런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겠습니다. 그 중에 그 두 가지 겹치는 점, 1에서 9로 늘렸을 때 겹치는 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데 얘를 두 개를 위치를 보니까 하나는 지구 표면에 있고 하나는 우주 공간에 위치하게 돼서 수신기의 위치는 당연히 우주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군데인 지구 표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강의 지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되겠죠?